이어서 세입 및 세출 예산에 대한 분야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정에 나오셔서 2026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2026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385억 6,700만 원이 증액돼 7,57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5억 1,965만 원 증액된 585억 4,980만 원으로 세목별로는 주민세는 18억 6,200만 원, 재산세는 132억 3,300만 원, 자동차세는 120억 5,200만 원, 담배 소비세는 61억 1,500만 원, 지방소비세는 114억 원, 지방소득세는 129억 5,400만 원이 되겠으며 다음 쪽 지난년도 수입은 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액 수입입니다. 세액 수입은 전년 대비 7억 8,400만 원이 감액된 28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액 수입 중 경상적 세액 수입은 122쪽부터 128쪽까지로 7억 9천만 원이 감액된 14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액 수입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 임대 수입은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3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6쪽 하단 부분 사업 수입은 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27쪽 중간 부분 징수교부금은 22억 2,100만 원, 128쪽 이자 수입은 10억 3,200만 원이 감액된 6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하단입니다. 임시적 세액 수입은 128쪽부터 133쪽까지로 9,600만 원이 감액된 13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액 수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산 매각 수입은 4억 8,300만 원, 보조금 반환 수입은 34억 6,100만 원, 기타 수입은 94억 1,7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7억 5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은 5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49억 4,600만 원이 감액된 4,0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169억 2,600만 원이 감액된 3,954억 원을, 부동산 교부세는 1억 원이 감소한 95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은 2억 8천만 원이 증가한 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조정교부금 등은 17억 원이 증액된 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년 대비 111억 1,700만 원이 증가된 2,17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국고 보조금 등은 94억 6천만 원이 증가한 1,68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5쪽 시도비 보조금 등은 16억 5,600만 원이 증가한 49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보존 수입 등 내부 거래는 전년 대비 409억 6천만 원 증액된 411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의 380억 5,400만 원, 보조금 등 반환금의 3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무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부터 164쪽입니다. 네, 이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광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그, 그 127쪽 보시면은 이 가리산 자연휴양림 운영 수입은 매년 그냥 이 3천만 원이 변동이 없나요? 127쪽. 자세한 건 설명하기 힘든가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관련 부서에서 네네네. 예, 요구하는 예, 거다 보니까.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29쪽이고요. 그 행복나눔과 지난해 군비 보조금 반납금이 13억 대는 요거는 좀 설명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 행복나눔과 지난 연도 군비 보조금 반납금에서 13억 대 있는데 그것도 설명하기 힘든가요? 아마도 사업을 완료하고 남은 잔액인 것 같습니다. 그럼 134쪽이고요. 그 지방 소멸 대응 기금에 여기 보면은 일반회계 천연물 바이오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운영에서 62억 8천만 원? 요거에 대한 설명도. 네, 이 사업은 네. 우리 그 메디칼 허브 연구소에서 네. 현 그 메디칼 허브 연구소 밑에 보면 그 공터가 있습니다. 예, 예. 거기다가 이제 천연물 관련 플랫폼을 건물을 지으려고 지금 네네. 이제 공터인 상태인데 네네. 이 기금이 지금 이제 아마 실시 설계가 거의 완료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완료가 되면 우리 천연물을 이용한 그 플랫폼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그 시설을 조감도 갖다가- 본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 그 사업이 비용? 예,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비용. 그다음에 163쪽이고요. 그 우리 세무회계과의 순세계 잉여금 380억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거는 예.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총괄 부분에서 다 말씀드렸던 네. 부분인데 이게 네. 이제 그 총괄에 이제 440억이 있는데 네. 일반 회계에 이제 380억이 있고 나머지 이제 아. 특별 회계에 있는 그 이제 이거를 갖다 풀어 쓴 거가 되겠습니다. 예. 앞서 그 총괄 부분에 그 있는 사업을 부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나왔던 거 아까 포함된 그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네. 앞서 그 총괄 부분에 있는 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랄분 지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윤유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용주순 의원입니다. 과연 그 타 부서에서 발생되는 그 세입 관련된 것은 그 잘 검토를 안 하시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면 네. 가장 먼저 이제 세입이 확보가 돼야지 세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입을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예측해서 세우면 당연히 세출도 즉 사업도 명확하게 재원 확보해야 되는 것을 실현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세입을 요구할 때는 그 예년에 징수되거나라는 거를 상황을 보고 휴게를 잡아서 세입 예산 편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세출은 저희가 그 예산 부서에서 그 세입 들어오는 걸 보고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냥 대동소이하게 예측해서 세입을 편성을 하신다는 얘기로. 뭐 중간에 그 추가로 더 들어오거나 뭐 이러는 거는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가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 이제 금액이 큰 경우에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도 예. 저희가 세입 예산을 그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는 실무부서나 아니면 예산계에서 세입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자료를 실과에다 받아봐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뭐 자세하게 그 추후에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도 예산 편성했는데 세입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저희 실무부서의 그런 증빙 자료나 이런 것은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 전년에 징수된 내용을 저희도 그런 거를 확인하면서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물품 같은 경우도 행정자산은 매각을 할 경우에 뭐 매각 안 하는 해가 있고 매각하는 해가 있고 그러면 또 그거 발생되는 그 뭐 세외 수입이 증가된 부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한 번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해마다 그 물품은 그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수입으로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랄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경입니다. 그 163쪽에 보면 163쪽에 보면 그 보조금 반환금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전년도 대비해서. 근데 행복나눔과 건데 이 다음 뭐 신부에다 또 여쭤보겠지만 왜 그런지 알고 계시나요? 왜 이렇게 반환이 많았죠? 대상자가 없어졌나요? 기초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국비가 그 저기 뭐 반납액이 생기면 이거를 갖다가 이제 그 저도 좀 물어봤는데 그 뭐 일회 추경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 당초 예산에다 세우는 경우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쨌든 시도비 그러니까 앞서서 그 세입에서 있는 그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미처 못 쓴 부분을 갖다가 지금 이제 그 대략적인 거를 여기다가 이제 그 포함을 시킨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업은 아마 행복나눔과에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원인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게 그 우리가 막대하게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거하고 보조금 반환금 증액하고는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글쎄 관계를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그 저 행복나눔과에서 그 좀 집행 내역을 좀 보고 다시 말씀드리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순세계 잉여금은 뭐 해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액수상으로 봤을 때는 순세계 잉여금이 없었으면 저희 예산은 없었던 거네요. 그냥 깡통 예산이 될 수도 있던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또 액수가 거의 비슷해서래요. 그 뭐 다른 그러니까 뭐 솔직히 지방세나 세의 수입은 어떤 그 보유에 대한 거고 세의 수입도 한계가 있는 거고 늘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조금 그 부동산 교부세라든가 뭐 일반 조조금인데 그건 뭐 금액이 적고 다만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교부세 아니면 뭐 재정 안정화 기금 이제 그 정도죠. 아,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똔똔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액수가 그렇게 돼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마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앞날이 캄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올해는 조금 이게 다음 해에 예산 편성하는 것도 뭐 좋다고는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집행률을 올해는 좀 높여달라. 그래서 불필요한 잉여금 좀 안 남게 해달라. 예,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는 계십니까? 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저 공고방에서 그러는데요. 121쪽이고요. 그 담배 소비세가 3억 7,6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게
금연의 성공의 요인이에요? 아니면 뭔 어떻게 이렇게 많이 편차가 날 수가 있지? 그 한번 혹시나 조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요즘 담배 피시는 분들이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어요? 신장률이 마이너스다 보니까 네. 예, 이게 내려오는 돈이 예, 줄어들었습니다. 그거 하고 그다음에 122쪽이고요. 그 농정과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재산 임대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어떤 건지 제가 좀 궁금하긴 한데 본과에 알아봐야 되나요? 거기 자동화 연동 하우스라고 스마트 온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거기 임대료가 예? 예, 2,500만 원이 있길래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해서. 예. 아니, 천천히. 뭐, 혹시나 이게 저도 궁금해서. 이게 국유재산 임대료라 해서, 이게 국유재산이면 국가 거 아니에요? 예. 예. 아, 이게 임대를 하면, 홍천군에서 임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인이 임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개인한테 임대를 주고 저희한테 받아다 그 다시 부분은 줘야 되는 거예요? 납부를 해야 돼요? 이게 국유재산이잖아. 국유 거잖아. 우리가 유인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 받아서 그럼 다시 국가에다 다시 줘야 되네? 주는 거는 아닌 거 주는 건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 국가 재산을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수익을 받을 수 있어요? 조금 확인을 해보긴 해야 예, 되는데 예, 저도 그거 알아볼게요. 예, 아니, 네. 저 이게 잘 국가 궁금해서. 거를 받아서 저희가 수입이 들어오면은 네. 교부금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 일부 네. 이제 납부를 하고 또 다시 또 지자체 내려오는 게 있고. 네. 예, 제가 농정과한테 알아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네,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네, 윤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용준수 의원입니다. 세외 수입 중에서 보조금 반환 수입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이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 하시고 있는데, 이 보조금 반환 수입은 매년 감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농정과는 8억, 축산과는 1억 4천, 행복나눔과는 13억, 교육체육과는 5억을 반납하겠다고 해서 이것을 세외 수입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이런 보조금 반환될 수입을 예측해서 사업을 추진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반환하는 것까지 예측을 해서 세외 수입으로 잡는 것은 예산 편성이 너무 허술하다는 생각 들지 않을까요? 아마도 정산을 봐서 그 반환을 받을 금액으로 이 세입으로 잡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사업을 편성을 할 예산 편성할 때 그 이렇게 전에는 더 많은 금액으로 저희한테 그 보조금 교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 예산 보더라도 720억이 중에서 8억을 사업 집행을 못해서 반환하겠다고 이것을 반환 수입으로 잡고, 교육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체육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430억 중에서 5억을 사용 못할 테니까 반환하겠다. 이 보조금 반환과 관련된 수입은 매년 줄어서 세외 수입으로 잡아야 될 텐데 오히려 전년도보다 좀 1억 가까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 모든 실과에서 사업이나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확인하는 자료 아닐까요? 네, 지금 정확하게 저기 뭐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 이게 그 교육과 이렇게 보면 뭐 교육청이라든가 뭐 체육회 등에 이제 그 보조금을 줬는데 그게 이제 그런 그 잔액이 발생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관광문화 같은 경우도 이제 문화원이라든가 이런 문화예술기관 단체 중에 줬는데 자기네가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보조금을 신청을 해야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들이 요구를 할 때 그 사업 계획을 적정하게 세워서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해서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잔액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잔액이 이 세외 수입을 늘리려면 그 모든 실과에게 예산을 다 과하게 편성해주면 세외 수입이 많이 늘어나겠네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돼요. 세외 수입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것이 증액돼서 편성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매년 이게 보조금 반환 수입 같은 경우 국비 도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은 매년 감액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어떻게 증액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저희가 지금 그런 그 보조금 반환 그런 단체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보조금 실과에서 검토하는 그 단계에서부터 그다음에 보조금 심의라든가 이런 단계에서 좀 철저하게 해서 집행률을 높이고 반납액이 생기지 않게끔 좀 그 단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예산계에서 명확하게 이 세부 내역을 파악을 해서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과감하게 예산 삭감해서요. 그 실과에다가 사업 계획서 올리라 그랬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업비에서 얼마 정도 다 사용을 못하고 반환할 것이다라는 것을. 그러면 그 당초 예산의 그 사업들은 과감하게 감액을 해야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윤유선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일반 회계 제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계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사무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 전상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세출 예산은 64억 4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0.85%를 차지합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5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9쪽 군정기획 및 관리입니다. 지역 맞춤형 공모 일정에 따라 관련 계획을 적기에 수립하기 위해 지역개발 사업 및 지역 소멸 대응 관련 공모계획 수립 용역비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상해 부담금 4,800만 원, 미시령 터널 통행료 감면 부담금, 남북구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공동협력사업 부담금으로 3,500만 원, 전년도와 증감없이 편성하였습니다. 169쪽 하단의 행정쟁송 추진입니다. 매년 편성하고 있는 소송 착수금 및 승소금, 고문 변호사 수당, 외부 변호사 자문료, 직무 관련 사건 소송 비용 지원은 2025년 3월 조례 개정으로 단가를 변경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중단의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용 신문구독 3억 800만 원, 군정 시책 및 이미지 홍보 5억 원, 수도권 대상 홍천 이미지 홍보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홍보 활동 지원, 군정 동향 관련 일간지 구독, 언론 보도 자료 전산 스크랩 비용, 홍보 활동 우수부서 포상 등으로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상단의 뉴미디어 전략 홍보입니다. 뉴미디어 팀이 신설되어 기존 홍보 관련 사업 조정 및 신규 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바이럴 마케팅 군정 홍보, SNS 홍보 콘텐츠 제작, 카카오톡 채널 운영, 전광판 활용 주민 홍보 등 매년 진행하는 사업 및 주민 참여형 유튜브 콘텐츠 제작, 공식 캐릭터 리뉴얼 등 신규 사업에 5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하단 홍보 간행물 제작입니다. 내 고향 홍천 소식지 및 모바일 내 고향 홍식지 제작 등 1억 5,800만 원, 내 고향 홍천 소식지 기고자 및 홍천군 명예기자 보상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 중단의 SNS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SNS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회의 등 참석비, 원고료, 시상금 등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3쪽 상단의 예산 편성 운영입니다. 미화생 편성을 위한 위원회 수당 등 2천만 원, 안정적인 재원 운영을 위한 지방 재정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따라 1억 6,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의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위원회 및 지역회의 운영비, 역량 강화 교육 등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제한자에 대한 인센티브 보상, 위원회의 현장 확인 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위원들의 단체상해 보험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75쪽 중단의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시 필요한 투자계획 수립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입세대 지원, 전입자 축하물품과 축하지원금을 전년도와 증감 없이 2억 6,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76쪽 상단의 다자녀 가정 지원입니다. 환내 다자녀 가정 확인을 위한 확인증 제작비 2천만 원과 가족여행 앨범 제작비 300만 원, 다자녀 가정의 행복여행 추진을 위한 사업비 1,700만 원 증액하여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상단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비와 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등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단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운영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운영비 및 위원회 운영비, 고향사랑 기부금 종합시스템 의탁 운영비 등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 하단 부서 운영 기본 경비입니다. 부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600만 원을 증액한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2025년도 예산 증감 없이 각각 10억 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화문에 대한 질의위원님은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쪽부터 178쪽입니다. 이경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광재 의원입니다. 171쪽에 좀 설명 좀 듣고 싶은데요. 그 뉴미디어 전략 홍보에 대해서 5억 9,700만 원에 대한 그 밑에 쪽이 있긴 한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바이럴 마케팅 군정 홍보 이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사무관리비 바이럴 마케팅 군정 홍보는 우리가 그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그 그램 등의 그 저기 군정 그 각종 군정 이슈라든가 어떤 그 지역 소식, 행사 정보 등을 제공하는 그런 그 운영비가 되겠고요. SNS 홍보 콘텐츠 제작은 그거를 갖다가 그 축제라든가 관광지, 군정식 등을 SNS에 그 표출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그 제작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영상이요? 예. 그다음에 주민 참여형 유튜브 콘텐츠 제작은 우리가 올해 신규 시책인데 그 저기 크리에이터를 10명을 선발을 해서 홍천군 그 관광 명소라든가 축제, 맛집 등을 분기별로 그 제작을 해서 업로드할 그런 그 계획으로 그 편성을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주민 참여예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에이터라 해가지고 어떤 그 전문적인 그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유튜브를 갖다가 선발을 해서 그 사람들이 축제라든가 행사라든가 10명?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쇼폼이라든가 롱폼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제작해서 올리면 그거에 따른 그 비용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민 참여형 유튜브
유튜브 공모전 심사수당은 이거는 이제 저 그냥 다시 하나만 물어볼게요. 바이럴 마케팅 군정 홍보가 그거 하나만 다시 한 번만 해주실래요? 그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필요한 금액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그 인스타그램을 네. 전문 업체에다가 아, 전문 위탁을 업체에다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네네. 그분들이 이제 거기다가 지역 소식, 뭐 행사 정보라든가 뭐 아, 군정 이슈 뭐 이런 거를 사진과 어떤 그 기사를 갖다가 이제 올리는 거를 이 업체에다 맡겨서 하는 겁니다. 기존에 하지 않았었나요? 기존에 했던 겁니다. 이제 네. 이게 왜 금액이 늘어났냐면 예, 예, 우리가 예. 이제 그 홍보팀에서 홍보팀하고 뉴 미디어 팀이 이제 새로 신설이 되다 보니까 이제 홍보팀하고 뉴미디어? 예, 그래서 네. 이제 이게 그 정책 사업이 이제 그 저기 홍보에서 뉴미디어 전략 홍보로 이제 바뀌다 보니까 그 홍보팀에는 지금 몇 분이나 근무하셔요? 거기에 대략? 홍보팀에는 지금 그 저기 우리 촬영 기사까지 해서 지금 3명인가 세 있고요. 분이 그 뉴미디어는? 뉴미디어 팀은 2명인가 있습니다. 그분? 예, 예. 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너무 범위가 넘어서기 예, 예. 때문에 전문가를 도입시킨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음. 그다음에 172쪽에 홍보대사 운영이 있잖아요. 예, 예. 이게 기존에도 해오지 않았었어요? 홍보대사 운영. 홍보대사 다 이렇게 선정해 주셨잖아요.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일반 보전금에서 기타 보상금, 홍보대사 운영에서 500만 원 돼 있는 거. 상담부에. 기존에도 저희가 한 6, 7명을 그 운영을 했었는데 네네. 사실상은 이분들이 그 이 돈 가지고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네. 사실상은 임기는 이제 끝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아마 저희가 위촉을 하거나 이래야 할 부분이 그러니까 좀 이제 예, 저는 예. 말씀드리는 게 네. 위촉은 잘 하시잖아요. 네, 네. 홍천군의 이제 홍보대사로 어느 분이 되게 자랑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저 홍보대사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 과연 어떻게 우리 홍천군에서는 이렇게 그 뭐랄까 홍보대사로서의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지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홍보대사가 저희가 유촉한 홍보대사가 있을 수 있고 이제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떤 분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쨌든 그 홍보 분야로 유촉한 분들은 그 예전에 이제 뭐 박곰남이라든가 네. 그다음에 뭐 이해란, 인순이, 이진 이제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음. 이런 분들은 사실상은 이제 이 활동비를 가지고 움직이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임기는 끝난 상태인데 근데 어려우면 네. 안 하셔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산 세워놓고 그분들이 이 금액에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까지 다 하시고서 굳이 그분들을 선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네, 예. 그죠? 예. 네,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77쪽이고요. 고향사랑 기부금제 운영비 이제 홍보비 이제 홍보돈 그러니까 이거 오늘 보니까 고향사랑 기부금이 한 8억인가?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지금 이제 그죠? 저희가 올 연말까지 이제 한 8억 그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하고 있고 네네. 뭐 지금도 어제도 그렇습니다만 학교라든가 기관 단체 우리 직원들이 연말에 보통 들어오는 게 50% 이상이 넘거든요. 그래서 네네. 지금 계속해서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고향사랑 기부금 운용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그 7명 6회 한 걸로 돼 있어요 예산에. 예. 근데 6번은 하긴 하는 거예요 보통? 뭐 답례품 선정도 하고 그다음에 네. 운영 계획도 수립을 하고 뭐 결산도 하고 그래서 못해도 한 4-5번은 하고 있습니다. 4-5번 못해도 예. 6번은 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 2025년도에 그분 그 답례품 선정이라든지 이런 위원회에 해서 혹시 새로 신설된 답례품이 있었어요? 몇 종류가 있는지? 지금 뭐 네. 그 종류가 예를 들면 몇 종이에요 홍천군이? 지금 한 50여 종이 좀 넘는데 50여 종? 최근에도 뭐 내면에 뭐 어떤 상품이라고 좀 얘기하긴 네네. 다 저건데 한 5-6개가 있었고요. 올해도 한 2번인가 그 답례품이 들어와요? 공모를 해서 그분들이 나 하겠다 그래서 하고 이제 싶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사를 해서 뭐 지역 상품이나 뭐 이런 걸 봐서 이제 그 선정을 한 적이 이게 있습니다. 모아서 하지 않아요? 이게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매일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이제 뭐 당연하겠죠.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네. 모아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6회를 한다 해서 이게 답례품을 몇 개나 1년에 몇 개씩 선정하시는데 6번이나 할까 좀 궁금해서 그래서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하다 뭐 50여 종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황교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한경화 의원입니다. 176쪽에 보면 다자녀 가정여행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는 3천만 원 했다 올해 1,700만 원을 증액시킨 건가요? 지난해 당초 예산은 3천만 원이었다가 우리가 추경 때 4천만 원을 세웠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좀 증액을 해서 4,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700만 원을 증액했다는 건 왜서 증액을 했나요? 아무래도 그 수요 그러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비해서 저희가 그거를 다 충족은 시켜주지 못하고 뭐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그 기회를 주고자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대한 거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많다고 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증액에 지금 먼저 제가도 말씀을 드렸던 게 신청 가구 수가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가정 수가. 근데 15가구가 더 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 6가구인가밖에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18살 미만인 18살까지 해서 다자녀 가정으로 치잖아요. 네. 18세가 지나가면 그 다자녀로 인정이 안 돼서 가족여행을 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다 보니 좀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좀 보내줄 수 없겠느냐고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올해도 역시나 예산이 편성이 많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네.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저희도 많이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좀 저희가 그분들을 모시고 갔을 때 어떤 그 한 집에 예를 들면 뭐 3살, 5살 뭐 이렇게 한 4명씩도 이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안전상 그건 뭐 안전상이라든가 그러면 뭐 그런 좀, 나눠서 가도 되지 네, 않을까 네. 싶은데 그래서 한 이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네. 뭐 본 예산에 세웠다가 모자른 이제 해고 수요 음. 조사를 했을 때에 부족함이 있다면 뭐 추경회라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면 두 번에 걸쳐서 가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고 담당이 한다면 하나 갖고 부족한데 한 분이 따라가기에 부족하다고 하면 인솔자가 그렇다고 보면 하나를 더 증액을 해서 또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터인데 이제 꾸준히 이제 수요는 많은데 그걸 맞춰주지 못하다 보니 이게 이제 애로사항의 민원도 있을 것인데 또 뭐 신청했다가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그냥 끝나고 통보도 별도로 해준 적도 없고 하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 좀 기울여주고 좀 이렇게 이분들을 위해서 편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좀 더 찾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물론 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도 가다 보니까 직원들이 한 5명인가 이렇게 이제 그 같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5명인가 6명이 이제 같이 갔거든요. 계속 이제 그분들 안전상이라든가 같이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케어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계속적으로 관심은 가지고 있고 부서에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뭐 자꾸 인력을 따질 건 아니지만 우리 인구 부서에도 이제 직원이 그 2명이다 보니까 저희 다른 직원까지도 이제 그 같이 가자 해서 이제 그 3박 4일인가 그러니까 나눠서 가는 방법도 찾아도 되잖아요. 한 번에 안 한다면 1년에 뭐 이제 전반기 후반기 해갖고 2번으로 나눠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옳지는 않아요. 하지만 반영할 수 있다고 하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여튼 좀 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170페이지 보면 군정 홍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뭐 군정 홍보용 신문 구독도 있고 여기 보면 뭐 그게 지금 3억으로 돼 있나 얼마로 돼 있는 거야? 이게 3억 8백으로 돼 있나? 홍보 신문 구독이 3억 8백인가요? 170페이지. 군정 홍보용 신문 구독이 3억 8백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신문 구독이라고 하는 건 먼저 이제 설명은 들었지만 이게 지금 이제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하고 또 신화일보만 들어가나요? 아니 서울시 4개 그 일간지 강원도민 서울시나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지역에서 언론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언론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거 우리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본다고 보면 이장 반장 뭐 이렇게 가고 있고 뭐 하는데 거기에 이제 좀 더 좀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언론을 좀 추가를 해서 동네 우리 지역 언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없을까요? 뭐 사실상은 이게 홍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의견들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 방법에 대해서 뭐 그 SNS라든가 뭐 그다음에 이런 그 신문지를 이용한 것도 있고, 상당히 이제 예전서부터 많이 관심을 가진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이장하고 반장님을 한테 이제 1284부가 이제 배부가 되어 있는데, 뭐 여타 또 그런 지면 신문 언론사도 이제 고민을 해보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는데, 아무튼 뭐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제 지역에서 일꾼을 쓰려고 하면 지역도 좀 예우를 해줘야지만 그분들도 지역에 대해서 홍보도 더 열심히 할 것이고 하는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황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는 계십니까? 네, 최계 의원님 질의 주십시오. 최희경입니다. 169쪽에 보면 지역개발사업 공모계획 수립이라는 게 3,900 편성되었고, 172쪽에 보면 탄력적 예산 지원, 또 신규 시책 사업 및 개발 계획 수립 기관 공통 운영해왔고, 또 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요. 이 두 용역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디에 활용하실 계획이죠? 차이점은 이제 앞에 거는 주가 이제 저희 그 기획실에서 어떤 그 일단 지역 개발 공모 계획은 그 지역 수요 맞춤이라든가 뭐 이런 그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문화라든가 산림 분야의 지역 수요 맞춤형 그런 중앙 정부 사업에 이제 공모하기 위해서 그 편성한 부분이 되겠고요. 중앙정부 대응. 예, 그다음에 네. 이제 지역 소멸 대응 관련 공모 계획도 이제 어떤 민관 상생 투자라든가 강원 스테이 등, 강원 스테이라고 하면 이제 뭐 그런 그 농촌 유학이라든가 뭐 외국인 거주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귀농귀촌 프로그램 뭐 이런 거를 위해서 이제 우리 기획실에다 세워놓은 거고, 뒤에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풀 성격인데, 이게 어떤 그 법령에 따른 어떤 용역 시행이라든가 그런 어떤 그 군정 시책이라든가 어떤 그 긴급한 그런 용역이 발생을 할 수 있는 실과소에서 있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걸 풀로 세워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관 공통 운영이라는 이런 문구보다 사실은 구체적으로다가 어디다가 사용할 건지 항목이나 내역을 해갖고 저희들이 좀 알게 해주시는 건 어렵나요? 아무래도 이제 용역이 이제 여기 기관 공통에 보면 그 시책도 있지만 뭐 물품 구입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 일부 뭐 3천만 원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조직 개편이라든가 뭐 이런 거가 있을 때 이제 어떤 물품 사이 각 부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용역을 그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수 시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꼭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국가 시책에 따라서도 이제 급하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있기 때문에 어떤 고유 명사로 이거를 갖다가 특정져서 달아놓긴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실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불투명하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간행적으로 전용을 하려고 그러나 아니면은 뭐 집행부가 편의적으로다가 사용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좀 투명하게 저희도 주민들도 좀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냥 1억이라고서는 세워놓으셔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아까 지역개발사업 공모계획 수립해서 1950 정도씩 이렇게 해갖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면 가능해요? 중앙정부 대응해서 요 정도 예산이면 뭘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어떤 그 특정한 사업을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소규모적인 20억이고 30억짜리의 그 뭐 중앙정부에서 하는 그런 어떤 그 관광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산업 그 공모가 있었을 때 거기에 따른 그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는데, 물론 이제 금액에 뭐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규모면은 너무 없어서 그래요. 물론 이제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용역도 못할 것 같은데요? 뭐 전문적인 회사가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뭐 세부적인 건 아니더라도, 물론
규모에 따라서 뭐 억대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10억대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어쨌든 보통 한 25억이라든가 뭐 100억대도 있긴 하지만 금액이 작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게 보여지는 예산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송 착수금 및 승소금 항상 해마다 과거 실적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이 정도로 다 예상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이유 같은 거가 어떤 걸까요? 뭐 예년 저희가 보면 올해 같은 경우도 뭐 민사나 행정 소송이 한 10여 건 안팎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심, 2심 이렇게 가는데 뭐 승소한 것도 있고 뭐 저것도 있지만 보통 한 10여 건. 그러니까 올해 같은 근데 경우도 25건씩이나 올려주셔서래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불특정 다수인이 얼마나 들어올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한 20여 건 이렇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민원이 들어올 때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거든요. 그냥 소송하세요 라는 답변을 받은 적이 조금 주민들께서 많대요. 그러니까 그 군에서 수동적으로다가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을 지불해서 그냥 소송 비용을 내고 그게 어떻게 봤을 때는 이제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다가 어떤 거를 좀 해결하려는 노력이 덜 보일 수도 있다라는 표시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소송 비용을 이제 이렇게 많이 세워 놓으셔서 사실은 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잦은 소송 발생보다는 좀 주민 신뢰를 키우고 적극적으로다가 대응을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자체적으로 한 다음에 이런 비용을 추가적으로 세워놓으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다 보면 그냥 소송하세요라는 말을 의외로 많이 듣는 분들이 많이 저희한테 들어와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나요? 사안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 군 감사계 정도 찾아올 정도면은 물론 한두 번 이제 실무부서에서 얘기했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감사부서에도 찾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있다 보면 뭐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10년이고 10년 이상씩을 갖다 계속해서 이렇게 오고 예, 아니 하여튼 그런 뭐, 고질 민원이야 그렇다고 치는데 지금 660만 원씩 해갖고 25건이라는 비용을 승소금이랑 해갖고서는 세워 놓으셔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자체 해결 노력보다는 그냥 소송으로다가 가려라는 게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어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또 때에 따라서는 그런 그 우리가 과징금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부과했을 때 거기에 따른 그 소송도 660만 원 정도면은 소송 비용이 그 이치에 좀 맞는 액수인가요? 아니 그게 이제 보통 평균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올해 그 소송 비용을 갖다가 상향을 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이제 민사 네. 같은 경우는 110만 원인데 이제 220만 원으로 해줬듯이 1심하고 또 2심하고 뭐 이러다 보니 평균치가 이제 그 정도 돼서 한 거지 꼭 660만 원은 아니에요. 그러게 올해는 좀 잘 소통이 돼갖고 이 승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171쪽에 보면 공식 캐릭터 리뉴얼 이렇게 있어요. 중반에 보면 뉴미디어 전략 홍보에서 기존에 있던 캐릭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리뉴얼 시킨다고 하니까 어떤 캐릭터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 홍이청이를 갖다가 조금 더 좀 고급스럽게 문제점이 있었나요? 지금 문- 리뉴얼을 꼭 해야 되는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 뭐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뭐 제가 솔직히 뭐 깊이 있긴 모르지만 좀 더 뭐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좀 좋겠다는 그런 저 의견들이 좀 있어서 조금 우리가 좀 용역을 줘서 뭐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틀리겠지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가뜩이나 어려운 예산이라서 시급성에 대한 부분이 뭐 진짜 뭐 어디가 잘라나가고선 없어진다 그런 거 아니면 굳이 이거를 기존 캐릭터의 문제점이 별다른 게 없다고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촌스럽거나 그렇진 않던데 이거를 리뉴얼해서
편성을 했나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최의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용준선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용준순 의원입니다. 우리가 그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한 72억 정도 이제 확보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예. 홍천군이 2등급을 받았나요, 지난해? 지난해 이제 2개 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2등급 받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A 등급을 어젠가 그제 이제 A 등급으로 해서 그 저 통보가 왔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보다 이제 좀 더 기금이 플러스 좀 확보가 예, 되겠네요. 예. 얼마 정도 진행이 돼요? 그 80억입니다. 기존에 이제 2개 단급인데 보통 이제 맨 밑 단계가 72억인데 저희가 그 그거보다 상위 등급을 받아서 80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게 등급이 2개 등급으로 분류가 되진 않을 텐데요. 아니, 저 위에 S 등급이라 해가지고 한 자치단체 하는 거 있고 그 밑에 또 한 자치단체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A 등급에 4개 단체인가 그랬고 그다음에 B 등급에 6개 단체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네. 일이네요. 그 영월구 같은 경우에는 우수 예. 지자체에서 120억 확보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네, 영월이 작년도에도 뭐 여러 가지로 저기 뭐 준비도 많이 했던 부분도 있었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좀. 예.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어떻게 그 지역 경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제시를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집행을 해야지 그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노력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좋으신 지적이고요. 이제 그 어떤 사업을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또 집행률도 상당히 맞아요. 평가에서 네.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뭐 완료된 부분도 있지만은 아직 그 설계가 이제 완료가 돼서 투용자 심사를 받아서 빨리 착공을 해서 성금을 줘야지만 나중에라도 이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몇 프로나 돼요? 지금 한 뭐 60 평균적으로 60%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좀 올라갔네요. 네. 네, 그거와 관련돼서 169페이지 중간쯤 보면 기획팀에서 추진하는 지역소멸 대응기금 관련 공모 계획 수립이 있고요. 예. 그다음 인구정책팀에서 추진하는 175페이지 네. 하단쯤에 보면 연구 용역비에서 27년도 진발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연구 용역비인데. 일단은 이제 지역 소멸 그 대응 기금 관련해서 이제 앞에 거는 지역 소멸 그 지역이 이제 전국적으로 89개 지자체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 중앙 정부에서 어떤 우리 도나 뭐 여기에서 어떤 농촌 유학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그 거주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귀농귀촌 관련해 가지고 그런 공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실과에서도 하지만 저희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공모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가 되겠고 뒤에 거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뭐 70억이든 160억이든 이제 그 사이에서 지방소멸 대응으로 기금을 주는데 요거를 좀 더 어떤 계획성과 연계성과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효과적으로 물론 앞에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실과에서 일단은 지방소멸 대응기금 규모 있는 사업들을 좀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정말로 이게 좀 적정한지를 판단을 해서 이걸 용역기관에다 주기 위한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좀 성격이 약간은 좀 틀린 부분은 그래서 있습니다. 이 지방소멸 대응기금과 관련된 연구 용역이잖아요. 예. 한 개 부서에서 2개 팀으로 이렇게 나눠서 추진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앞서 있는 거는 포괄적으로 우리 기획계에서 이제 좀 다방면으로 좀 보는 부분이 있고 뒤에 거는 이제 그 인구 정책 담당 부서에서 인구 정책 업무를 갖다가 인구 정책 부서에서 이제 지방 소멸 그걸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각 실과에서 좀 더 규모 있는 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이용력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부분은 있습니다. 이거를 뭐 다변화한다고서 네.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단일화해서 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사업 지방소유물 대응기금에 대한 공모사업에 어떤 공모사업이 있고 어떤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통해서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투자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런 것은 한 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지방소유물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기획실의 역할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들을 왜 이렇게 두 개 팀으로 나눠서 추진할 것인가? 이것이 과연 무엇이 더 옳은 이 정책인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예, 제가 좀 그 설명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뒷부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어떤 추진하는 그 분야가 되겠고 앞에 부분은 그 분야도 여러 부서고 이제 그냥 도나 아니면 중앙단이나 이런 그 부처가 다변화 부처가 이제 여러 곳이다 보니까 예. 이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네. 지방소멸 대응기금에 대한 공모와 사업계획 수립, 추진계획 이런 전반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한 개의 팀에서 관리하고 운영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왜 사업을 이원화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집중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좋으신 말씀인데 어쨌든 저희 그 직제에서도 좀 나름대로 어려움은 있는 게 어쨌든 인구 정책 부서에서는 이제 지방 소멸 공모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가져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획계 쪽에서도 이제 뭐 각 분야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정책팀에서 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요. 지금 이거 보면 27년도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이잖아요.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기획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뉴미디어 팀과 홍보팀과 관련돼서 이 두 개의 팀은 결과적으로 홍천 군청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팀이잖아요. 네네. 하나는 뭐 언론을 통해서 홍보팀은 홍보를 한다고 볼 수 있고 뉴미디어는 그 온라인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다양한 SNS를 가지고 홍보한다는 그 홍보 방법에 대한 차이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분정 홍보하는 것이 두 팀이 똑같은 이제 역할이란 말이죠. 근데 보면 지금 홍보팀에서 하는 것들 중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거 뉴미디어 TM 사업이네. 내 고향 소식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 지류를 통하는 홍보 방식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류를 위한 것은. 요즘 경로당 어르신들 가보시면 다 스마트 휴대폰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 그 경로당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마트 활용법 다 가르쳐 주고 계세요. 어르신들 쉬는 시간 보면 계속 휴대폰만 보고 계시거든요. 요즘엔 지면지 잘 안 보셔요. 그리고 이런 것을 또 우편 배달을 통해서 배달 우편료까지도 지금 얼마입니까? 8,400만 원입니까? 이제는 이런 것을 왜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서 못하죠? 언제까지 이 행정이 이렇게 매년 지속적으로 변화를 할 그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매년 스마트화되고 온라인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획기적으로 이런 데 용역을 한번 좀 추진해 보세요. 스마트 의원님 오셨는데 예. 이젠 스마트 시대에 발맞춰 나가야 돼요. 예,
물론 이제 저기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홍천 인구도 그 노인 인구가 한 34%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지금 이제 SNS에다가도 저희가 이제 게시는 해놓지만 그러한 부분도 좀 고민을 해서 이제는 좀 바꾸세요. 예, 좀 언제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실 겁니까? 용역비를 이런 데다 좀 세워보세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기존에 직원 혼자서 했었잖아요. 예, 예. 그 직원이 그 전광판 관리도 하고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이 직원이 이제 유튜브 홍보를 안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까 동료 의원 답변을 보니까 그 부분도 이제 하는데 그 일부 올해 신규 시책으로 해서 이제 크리에이터를 갖다가 이제 그 모집을 해서 그분들도 이제 그 전문적 예, 금년도에도 이거 유튜브 영상 홍보 관련돼서 용역업체에다 용역 줬었잖아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유튜브 영상에 대한 조회수가 늘어난 성과가 있습니까? 조회수가 뭐 숫자적으로는 제가 금방 생각은 안 나지만 그래도 상당수 늘어났습니다. 예. 근데 지금 왜서 이것에 대해서 다른 업체에게 지금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업체에다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전문 그런 크리에이터를 좀 선발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쇼폼이라든가 롱폼을 갖다가 좀 더 좀 아까 다양하게 이제 하겠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답변을 주셨을 예. 때는 주민 참여형 유튜브 콘텐츠 제작할 때는 크리에이터 10명을 선발해서 하시겠다는 얘기고 예, 예. 바이럴 마케팅 군정 홍보에 대해서는 뭐 블로그, 페이스북, 뭐 이런 인스타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신다 예, 예,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바이럴 마케팅 군정 홍보는 금년도에 위탁 준 업체 동일 업체에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거는 뭐 내년도에 가서 또 저희가 뭐 입찰을 보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이것을 앞으로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내 고향 소식지 예. 지면으로 지금 발송하는 거 이건 네. 점차적으로 줄여주세요.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 쇼츠 한 15초짜리 이런 거 20초짜리 조회수 구독자가 늘어나고 조회수 늘어나면 다른 유튜브 보다가도 홍천군정에 대한 그 인기가 높아지면 알고리즘으로 다 올라와요. 그리고 홍천군정에 대한 군정 소식, 각 실과의 지원 사업 이런 것을 매일같이 그 군정 소식지 온라인으로 계속 올리게 되면 의뢰의 홍천군 주민들이 휴대폰을 보면서 홍천 군정에 어떤 지원 사업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확인해서 그분들이 정보를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단 말이죠.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 언제까지 구시대적으로 이렇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금년 내년도 예산이 그런 변화가 안 보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마음에 예.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는 계십니까? 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교 의원입니다. 예. 금년에도 이렇게 홍보 계획을 보면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있습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크리에이터 관련해 가지고 주민 참여형 유튜브 콘텐츠 제작하고 그다음에 온에어 홍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이제 2건이 있고요. 네. 먼저 이제 저희랑 그 해남 다녀오셨지만 이제 네. 그 이후에 저희도 거기서 이제 지금 이제 그 홍보하고 있는 그 앱에서 저희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뭐 요런 거를 좀 조사를 더 해서 좀 가져가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암만 좋은 그 쇼폼을 만들어도 이제 구독자가 없고 보지 않으면 멀짱 그 소용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홍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웬만한 그 정책을 유튜브를 통해서 자세하게 영상과 뭐 보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통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그런 정보를 받기 위해서 홍천군 유튜브는 반드시 구독을 해야 돼, 이런 생각이 갖도록 하는 캠페인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 홍천군은 그래도 몇 년 전에 전 경로당에 공공 와이파이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까지도 그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유튜브를 시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췄단 말이죠. 그러면 저희가 저도 처음에 그 제안을 했을 때 이제 그 유튜브 공공 와이파이를 경로당까지 집어넣을 필요가 있겠냐 했을 때 사실은 단계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때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데이터 요금을 부담 없이 보실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서의 그 홍보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급해 드리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이게 받아볼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또 그게 지금 실현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우리 그 홍천군 유튜브 구독자가 한 10,000명 됩니까? 10,000명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000명 정도 되죠. 예, 그러면 최한 40,000명 정도까지는 구독자가 생겨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하세요. 홍천 유튜브 구독하고 뭐 우리 상품권을 받자든가 뭐 이래서 이게 한번 캠페인이 되면 경로당 내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당연히 홍천 군민이면 홍천 유튜브 채널 구독해야 홍천군에서 제공하는 정확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도 좀 더 강화를 해서 홍보 방식도 좀 더 강화해서 유튜브의 댓글창도 좀 더 이렇게 좀 이용하기 좋게 만들고, 그래서 실시간으로 소통도 하지만 우리 군에서 그때 실시하는 그런 그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요즘은 유튜브도 이렇게 분석하는 기능이 있어서 연령대별로 이제 나오잖아요. 연령대 어느 연령대에서 많이 접속을 하고 구독을 하고 또 이렇게 정보를 보고 있는지도 이렇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선 구독자를 늘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독자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 그 다음에 쉬워져요. 구독자가 많아지면 우리가 꼭 전문가의 손길이 아니고 과장님들이나 과외 젊은 직원들이 그 과외에서 하는 사업들 짤막짤막하게 올리면 금방금방 볼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구독이 되면 다 이게 그 알림 설정 해놓고 그러면 새로운 그런 소식 올라올 때 다 국민들한테 실시간으로 이렇게 연락이 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는 게 맞고, 또 정부에서도 우리 대통령께서도 전 부처 장관들에게 직접 SNS로 소통을 강화하라고 지시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도 좀 더 그 과외 사업은 과장님 또 계장님들 담당 그 팀장님들이 최고 잘 하시기 때문에 짤막하게 설명하고 이렇게 덧붙여서 이렇게 직접 설명하시게 하면 훨씬 더 받는 사람들도 기억도 오래되고 전달력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 안에는 거창하게 뭐 이거를 컨설팅을 받고 이럴 필요는 없이요. 구독자 늘리는데 목표를 두고 상반기에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독자가 어느 정도 2만 명, 3만 명 선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실을 수 있는 정보들을 좀 더 늘려나가는 방법, 이렇게 단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먼저 뭐 저희
해남도 같이 다녀오셨지만 일단 작은 것부터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뭐 이벤트라든가 뭐 그런 네. 부분부터 지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지류형은 뭐 시간도 그렇고 또 오탈자가 있으면 수정도 안 되고 이미 배포되면 뭐 이런 저런 그 장단점이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줄이고 이런 그 온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그런 홍보 방식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 먼저 그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 신문에 우리 필요 없는 그렇게 국민들이 다가오지 않는 군정 구호를 홍보하기 위해서 돈 뭐 수천만 원씩 쓸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여져요. 차라리 그분들에게 우리 그 군정 정책을 홍보하도록 하는 그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고 시즌별로 뭐 이렇게 좀 실질적인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는 걸 해야지 구호만 홍보하는데 이렇게 수천만 원씩 쓸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 언론사들이 지역 우리 정책을 같이 알린다는 그런 참여 의식도 좀 높여주시고 또 역할도 늘려드리면 지역 언론사들도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군정에 협조해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더 자세히 알리려고 하는 경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이렇게 이행을 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더 획기적인 방법으로 우리 군정 사업들을 홍보하는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군정 정책이 우리 홍천군 정책이 좀 더 우리 국민들에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금년도에는 꼭 시행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단계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지랄님 안 계시죠? 지랄 의원님 안 계시므로 계실 소요 가문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